이제 외교적인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타임지 표지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떴고요. 인터뷰 내용들이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세계 외교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퇴물 이시바가 이달 말에 온대요. 그러니까 왜 와? 그만두기 전에. 그만두는데 왜 와? 아니, 그만두면서 부탁할 게 있는 거지. 일본의 미래를 부탁하는 거지. 다카이치 사나이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배 올라오면 죽여버려. 뭐 요런 거를 하러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일본은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빨리 연말까지 5,500억 달러 집어넣으라고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서 못 받은 것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막 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안 치울 똥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화장지를 끄는 이시바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튀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 불똥이 안 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뭔가 은밀한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에는 못 와요. 바뀌어서 딴 놈이 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달 말에 뭐 총선거를 하든지 뽑게 되면. 놈이 될지는 모릅니다. 뭐 어떤 놈이 되든 뭐가 되든 큰 기대는 기대는 없는데 안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세계 외교가 한국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 이제 부산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나주겠다고 오시라고 한 거면 뭔가 이시바 총리가 큰 선물을 그렇죠. 들고 와야지. 뭐라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딜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이시바 개인적인 정치 생명도 정치 생명이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풍비박살 나게 생겼어요. 지금 트럼프한테 다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을 놓고 지금 미국 측과 사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저희가 서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칭찬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단순히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없는 아부를 떤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 협상에 있어서 본인이 이 협상을 아예 깨는 그런 짓은 안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취욕이라든지 비주류적 삶 등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겉보기에는 예측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매우 성과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 때문에 당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지금 그렇습니다. 외교 상황에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를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면서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을 길들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미국의 목적은 우리한테서 삥을 뜯어내고 우리 산업 기술, 제조 기술을 끌어들이고 지네 나라 안에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고용을 늘리는 거 단순한 딱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한테는 뜯어먹을 돈이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탐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일본은 여기에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고 우리는 충분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덕분에? 우리 최태원 형님 덕분에. 일단은 통상본부장이
미국이라고 한국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한테는 안 맥혀.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 우리 나름대로의 카드가 있어라고 하는 점을 저쪽에 가서 보여주고 왔다는 거죠. 네. 자, 여황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하지 말라는 거야. 일본 대하듯 하대하지 마시라. 우리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클 샌델 그 교수죠. 굉장히 저명한 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네.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 근로자들을 범죄 취급한 거는 최악이다. 이분 한국에 오셨습니다. 네. 어제.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21세기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 불리시는 분이죠. 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통일부가 개최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 강연에서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조지아주 사태를 단순하게 노동하는 뭐 일부 인력 3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갖고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주류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조지아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줘. 우리는 한국에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존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 건지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은밀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은밀하게 설명해야 돼요? 자, 왜냐면 아무도 이런 얘기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 투자한 돈이 거의 45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일단 우리 산업기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미국에서 철시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의 철수가 가장 뼈아프냐? 아까 스포일러는 했지만, SK입니다, SK. 지금 SK가 지금 이번 조지아 사태를 빌미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진출해버리면 지금 있는 그러니까 한국계 공장 말고 미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 공장이 멈춥니다. 신규도 안 돼. 신규로 지을 수도 없고요. 보수도 못하고 유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미국에 있는 현재의 그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제조업 투자로서의 변화의 중심 안에 SK의 인프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5G 통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하고 우리가 똑같이 5G 통신을 지향을 해갖고 뭐 우리하고 서로 뭐 먼저 상용을 했다 이러고 이제 다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이랑.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제나 우리나라제나 똑같이 5G 통신 기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 중국이랑 완전히 이게 척져버렸죠. 스파이 혐의부터 중국이랑 무역 거래를 트면서 이 전 세계 60% 이상 차지하고 있던 미국 내에서 7, 80%를 차지하던 이 모든 서버들을 미국 서버들을 화웨이 서버들 다 걷어내버렸어요. 이게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이 컴퓨터라든지 이 5G 통신에 들어가는 라우터를 비롯한 중계기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설계 기술 시스템이 다 한국 겁니다. 그걸 다 SK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제 공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공장은 다 자동화예요. 100% 자동화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정 제어를 할 수 있는 선까지 다 자동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공장에 들어가 있는 설비와 기계들이 중앙하고 통신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중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 제어소에서 현장에 있는 기계들과 그 사람들을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이거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어요.
뭐 일반적인 전화선 통신도 있고 광통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이것들을 라우터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 접속기 안에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 모든 정보를 받아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거는 못 쓰잖아. 못 쓰지. 그래서 지금 산업계가 왜 난리냐면 SK가 이 사업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광통신 라우터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프라인에 있는 기계들이나 이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든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하면 전기선도 들어가고 전화선도 들어가고 광통신선도 들어가고 무선으로 꽂을 수 있는 포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통신들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가 다 한국산인 거고 그런 기자재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망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제어실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SK가 다 깔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그래서 신규 공장을 짓든 호두도 마찬가지고 미국 안에 신규 공장을 짓든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증설하거나 개설해야 되는 업체는 한국 기술과 부품이 없으면 그 작업을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걔들을 다 같이 포함해갖고 빼와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단순하게 이 조지아주 공장만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만에서 들어온 TSMC 공장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포드나 뭐 공장도 일본 공장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거나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거를 중앙 컨트롤 할 수 있는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K의 현재 있는 통신 활용 기술, 통신 기술, 서버국부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공장이 멈춰요. 지금 빠져나온 상태에서 AS만 안 해줘도 3개월 안에 어디서든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미국 산업계가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무역 관련해서 5G 대결을 하면서 중국 거를 다 빼버려서 사실상 쓸 게 한국 거밖에 부품이 남지 않았던 거. 그리고 지네들이 통신망을 깔고 광통신을 깔 때 아직도 미국은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일부만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3G 통신, 4G 통신, 최신 5G 통신, 위성 통신이 다 섞여져 있어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라우터를 개발하고 이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큐리나 대한광통신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5G 자동화 내지는 뭐 공장 자동화를 사실상 다 매겨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국뽕방송이나 우리 그 국공방송 들으시는 분은 알겠는데 그런 업체들은 벌써 한 2년 새 주가가 4배나 올랐어요. 만드는 족족 다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미국에 들어가서 신공장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 모든 부품들이나 소재들이나 엔지니어링에 미국인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 돼 있는 주로 통신 기술 중에 전 세계에서 서방 측이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SK 한 나라밖에. 일본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불편함이 없이 도와주고 일을 만들어줬더니 이걸 아주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단순하게 SK가 빠지면은 뭐 공장 전체가 갑자기 멈춘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갑자기 멈춰요. 왜냐면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숙련 인력도 없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는 아까 얘기한 라우터를 비롯한 중계기 각종 부품들이 100% 다 국산이에요. 이거를 머큐리하고 대한광통신이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두 달만, 이게 크리스마스 휴가까지 우리가 2달 동안은 죽어도 안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 인력들이. 어떻게 들어가, 지금? 못 들어가지. 트라우마가 어마무시한데. 깔끔하게 보상하고, 비자 문제 해결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면서, 제대로 된 무역 협상 안 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 산업 붕괴됩니다. 셧다운돼요. 이건 무조건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SK의 통신 기술이 지금 미국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도면이 있고 무슨 뭐 시공소가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걸 보는 미국인들 중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이 공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완벽하게 우리가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아니면 우리인데? 중국한테 못 맡기니까. 중국한테 못 맡기니까. 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송작가 TV를 보시는 분들만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숨겨진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막 떠들면 안 돼요. 우리만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니, 이미 떠드셨잖아요. 공개적인데 이거? 누가 본다고, 누가 안다고. 갑자기 아니, 왜 어제는 또 다 본다면서. 본다고 해. 아니 그냥 태원이 형이랑 정부 관계자만 보시면 돼요, 이 방송은. 깔쌈하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일거리를 잡아내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해요. 미국의 붕괴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이 현대였잖아. 현대자동차 짱짱하대요. 그거 관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어차피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소나타하고 아반테 그 엘란트라는 미국 공장에서 만드니까 관세에 문제 될 게 없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량들은 야 그거 내가 저기 1,500불 더 내고 나 그냥 제네시스 탈게, 테슬라 취소하고 제네시스 탈래,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뭐 더더욱 기분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미국이 우리한테 제철소를 지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냥 싸게 수입하기는 싫고 그건 관세 때려갖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 돈을 투자해갖고 미국에 제철소를 지으래. 깔끔하게 정부 차원도 아니야. 기업 차원에서 개무시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어떻게 지어 그게? 아니 갑자기 지을 수는 있는데 수입품 쓰지 말고 니네가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래 내가 돈 들여서 만들게 하는 기업이 안 나서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 그러고 개무시해버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국내에서 기레기들만 지랄 연병을 안 하면, 시간을 조금만 주게 되면 우리가 이길 걸로 보여져요. 이 상황에서 기업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뭐 샌들 교수도 만났습니다. 네. 이재명 지난번에도 대통령. 만나셨으니까. 지난번에 뭐 대선 기간 때 뭐 화상 통화 하셨죠. 뭐 이런 거 하셨죠. 네.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와 만났습니다.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는 가치나 이념을 넘어선 현실적 이익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적 사회, 연대 공동체가 현실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샌델 교수도 이제 뭐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들의 양극 화도 해결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샌델 교수가 사실 전 세계에 어쨌든 번지고 있는 이제 정치적 양극화, 분열, 혐오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 해답을 한국에서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한 희망을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K민주주의 얘기를 하니까. 네. 결국은 이제 샌델 교수님이 가갖고 그런 말씀 하시겠죠.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라. 니네처럼 좌우에 갈라가지고 서로 선동해갖고 이기고 지고 엎치락 뒤치락 해봐야 나라만 망가지지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앞으로 얘기를 해주실 걸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을 배출한 미국은 지금 정작 극우들이 준동을 해서 여기에 트럼프, 루비오 국무장관, 펜본디 법무장관 줄줄이 다 지금 백악관 전체가 나서가지고 야, 씨, 찰리 코크 욕하지 마. 욕하면 니들 다 잡아 쳐넣을 거야. 이러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찰리 코크를 뭐 극우 유태인 집단이 죽였다는 등 뭐 온갖 이제 음모론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내부적인 갈등을
진정시킬 생각을 안 하고 되려 이게 확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내전이 진짜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더 큰 걱정은 내년 11월 3일이 중간선거예요. 네, 미국 하원은 2년 임기라서 하원 전체를 뽑고 한 3분의 1 바꾸죠, 그때마다? 그때는 상원은 3분의 1씩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지사도 3분의 1 정도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아마도 트럼프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 사안을 내년 중간선거까지 끌고 갈 모양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미국 내에서 내전 터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대신에 싶습니다. 우리는 촛불로 모이면 됩니다. 토요일에 오후 4시 서울시청역 7번 출구입니다. 좀 바뀌었어요. 7번 출구에서 오후 4시 토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